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우리 삶도 계절처럼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웰에이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사랑을 지켜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까지 준비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아침, 혹은 여유로운 주말 시간에 소망의 시간과 함께하시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옥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임강옥님은 아침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지난 세월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남편과 함께한 긴 여정, 그리고 이별 후에도 믿음 안에서 평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6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리움 속에서도 병간호의 시간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을 담담하게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강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을 보며 저의 하루를 엽니다. 집 앞에 작은 호수가 아침 햇살을 받아 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부드럽게 물 위를 지나갑니다. 잔잔하게 움직이는 물결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곳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호수를 향해 서 있는 남편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는 워커의 몸을 의지하였으나 표정은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그려진 기억일 뿐이고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을 보내고 5년 전에 안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6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허전하고 그리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가 평안히 잠들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으로 저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사남매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사실은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으나 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손녀를 너무 일찍 잃어서 그랬는지 저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리지도 않은 제가 무덤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섬유 계통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대구에 상점을 가지고 계셨으며 가끔 외지로 출장도 다니셨습니다. 아마 자재나 물품을 구입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교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그랬는지 우리 집은 비교적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층 집에서 살았는데 주위에는 오두막집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꾸준히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을 도와주는 것에는 별말이 없으셨으나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에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약주라도 한잔하신 날에는 우리 형제들을 모두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업어주시던 기억도 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도 피난을 간다고 짐을 싸려 했는데 대구는 안전하다는 말이 돌아서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신명여중을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는 경북여고로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교육열은 많지 않으셨지만 삶에서 배운 것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남에게 빚지지 말라, 빚을 졌으면 꼭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남매들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실 때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교인들은 제가 신앙이 좋은 아이라고 지레짐작하시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저의 대학 진학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뭘 하겠는가, 더군다나 외지에 나가서까지 학교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무엇을 특별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그 시대 여자들이
또는 사회에서 선호하는 이대 가정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가 서두르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자들이 졸업 후 취직을 위해 공부하거나 크게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느긋했던 저희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하숙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과 친구뿐만 아니라 여고동 창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과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미팅도 자주 나가 보았고 연애도 했습니다. 저의 첫사랑도 이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저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면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SFC, 스튜어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부산 총회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대학교 기숙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집안 식구들이 다니던 대구 교회까지 퍼졌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설득하셨습니다. 한 1년 넘게 만나다가 졸업할 때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장래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배반당한 그분은 많이 상심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나 교사로 취직할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걸스카우트에서 간사를 뽑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험을 치러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경상북도에 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군정시대였기 때문에 책임자는 경북도지사이며 동시에 육군 장군이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일했는데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도 전체 걸스카우트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도지사와 대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지사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이권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나중에 강원도 도지사로 부임하였는데 저는 물색 없이 강원도로 그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마치 저를 예뻐하는 삼촌을 만나는 기분으로 갔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지사의 부인이 기분 나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순수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흐르니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화여대 동기 동창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라며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와 저는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SFC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도 연애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사람을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졌다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남편은 8남매의 둘째였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부산이어서 대학생 때에는 입주 가정교사도 했고 학교의 기독 학생봉사회에서 관리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대학교 졸업 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2년의 근무 연한을 채운 후 미국 의사 시험을 치르고 미국으로 전문의 연수를 떠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부산 광안리 부대 근처의 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성격이 모두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경에서 공부하신 말하자면 인텔리 가정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유명한 부자였는데 시아버지가 기독교를 믿으며 돈 버는 사업에 마음이 없으시니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손자들에게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의 형님은 그때 이미 미국에 유학하러 와서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쯤 남편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하자마자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1966년 남편은 혼자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친정에 있다가 6개월 후에 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을 따라서 볼티모어의 3층 빨간 벽돌집의 작은 아파트 방에 들어섰으며 그렇게 저희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옥님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병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남편의 변화와 간병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균형 감각입니다. 오늘은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균형 감각 관리법과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시고 혈압이나 혈당도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건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병이 없어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시니어들의 낙상은 골절뿐 아니라 입원과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많이 걷는 것뿐 아니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도 중요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자 뒤를 잡고 한 발로 서 있기입니다. 의자나 식탁을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 정도 서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20초, 30초로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와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복도나 거실에서 천천히 뒤꿈치로 몇 걸음 걷고 다시 발끝으로 몇 걸음 걸어보세요.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력 관리입니다. 균형 감각은 눈과 귀, 근육이 함께 작동해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안경 도수를 점검하는 것도 낙상 예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의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몸의 균형 감각은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균형 잡힌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향기로운 꽃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모양이나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풍기는 향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어도 향기를 잃은 꽃은 꽃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스바 이왕에 대한 이야기처럼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두 송이 장미꽃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두 송이 꽃을 창가에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벌이 와서 앉으면 그 꽃이 진짜요, 벌이 앉지 않는 꽃이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꽃의 모양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의 향기를 맡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잘 꾸미고 화려하게 차려입어도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삶에서 풍기나는 향기가 아름답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근한 예로 테레사 수녀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좀 릴락턴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분명 본받을 만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948년도에 인도의 캘커타로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기존 로레토 수녀복의 전통적인 그 수녀복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벵골 여성들이 입던 살이라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로레토 수녀의 수녀복은 화려하고 우아합니다. 그런데 사리는 천을 몸에 두르는 형태 옷이기 때문에 초라합니다. 테레사는 면으로 된 매우 저렴한 사리를 택했는데요. 그 당시 가격으로 2.5 루피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3센트 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길거리 청소부 여성들이 입던 옷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옷은 초라했고 그분의 얼굴도 넓고 남루했지만 이분이 인도 칼크타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요르단 등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병자들을 섬기고 20개 구하원을 세우고 4,7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198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느냐고. Why me? I'm not deserving. 그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노벨상 받겠다고 로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자신에게 그 상 주지 않는다고 노르웨이 정부에 불이익 주겠다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테레사는 오히려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꽃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쁘에는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사랑과 희생이 존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향기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 거룩한 척, 나만 옳다고 그러던 피우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건드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인지 세상의 향기가 나는 삶인지,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향기를 우리 삶을 통해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약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한 걸음씩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글을 함께 나누며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한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